왜 북한에서는 쿠데타도 민중봉기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닐까요? 저는 이 해답을 최근의 기사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죠? 언론에 가끔 북한의 소식들이 나오면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특정한 모습들이 또 왜곡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망원 렌즈를 하나 갖고 북중 국경 1,400km를 직접 달리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북한 어떤 모습일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 중에 수령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령을 모시고 산다. 그게 수령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수령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령복을 누리고 있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상배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김정은이 21세기에 가장 걸출한 위대한 영웅이다라는 내용까지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이 북한의 여성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북한 여성이 수백 미터를 걸어와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얼음 위에서 지금 빨래를 하죠. 이 빨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말릴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제가 촬영할 때 기온이 몇 도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 온도계가 가리킨 기온은 영하 28도였습니다. 이 압록강의 강바람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성이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빨래뿐만 아니고 물을 길르러 압록강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백 미터를 걸어서 겨우 물 한 동이를 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통일부가 작년이죠.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도 공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통일부가 정권이 바뀌고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되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차량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이제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주체사상탑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체사상탑은 평양에 하나만 있고 이거는 영생탑이라고 부르는 탑입니다. 왜 영생탑일까? 이 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탑이라고 불러요. 북한의 모든 마을에 다 세워져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비판하거나 낙서를 하면 그 사람을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양식 및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저 상징물 하나에도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대하듯이 그렇게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큰 구호가 있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래쪽에 공공 건물이 놓여져 있죠. 여러분 밤이 되면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와 아래쪽에 공공 건물, 학교, 인민회관 이런 곳에만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에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낮과 밤을 비교하면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경찰서 가서 허가증 받고 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반드시 여행 허가증이라는 것을 끊어야 돼요. 심지어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갈 때는 3개월 전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 북한 인권 보고서에 탈북민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북한에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여행 허가증도 있어야 되지만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서비스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증언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차라고 생각하면 서비스를 떠올려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서비스차입니다. 화물차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죠. 여기에 타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대중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화물차가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춰섭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뒀는데 바로 국경 검문소입니다. 지금 군인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모든 차량은 지나가다가 반드시 내려서 검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뿐만 아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택시가 막 달리고 있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 택시가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바로 검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여행 허가증이 있는지를 검문하는 장면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을 해보면 학교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학교는 명확하게 지덕채,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구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100% 학교입니다. 운동장도 아주 크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운동장과 학교 건물에 아이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갑니다. 지금 트럭을 타고 아이들이 가고 있는데 이 장소는 천길 낭떠러지 길이에요. 제가 망원렌즈로 촬영을 해서 그렇지만 저기 멀리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고 확대를 해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 체험활동 가고 방학 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농촌 동원이라고 불러요. 이 농촌 동원은 길게는 한 달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북한 인권을 외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동노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그게 북한의 아이들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나뭇가지에 바늘 하나를 달아서 고기를 잡고 있고 목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저 물고기가 오늘 저녁 이 아이 가족들의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겠죠. 북한에서 이런 구호가 있어요. 쌀로서 당을 받들자. 아니 자기들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 쌀을 당을 위해서 바치자. 이렇게 지금 구호를 붙여놨고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은 산으로 보이세요? 밭으로 보이세요? 네, 정답은 산에 있는 밭입니다. 제가 북중국경을 다닌 거리가 1,400km입니다. 1,400km를 가면서 북한에 보이는 모든 산들은 저렇게 다 황폐한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걸 베어내고 밭을 경작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겨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지금 보이는 건 아파트인데 15개 집이 있죠. 한 창문을 한 집으로 본다면 바깥의 외형만 보고 야, 저 집 참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연구 차원에서 북한의 아파트를 보면 제일 잘 살 것 같은 그나마 형편이 좋을 것 같은 집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집이겠죠. 왜 그럴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태양열 지열판입니다. 노란색은 옥수수예요. 먹는 문제 해결됐고 전기 사정이 어느 정도 해결된 거죠. 그러면 제일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왼쪽에 제일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집이겠죠. 그래도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집이 위쪽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습니다. 왜 그럴까? 그나마 창문에 비닐이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15가구 집 중에 어떤 집도 창문에 유리창이 없어요. 대부분의 북한 집들의 유리창마저도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마치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모습 같고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들은 불과 2, 3년 전에 다 촬영이 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정말 북한이 어렵고 우리가 통일하기 너무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 왜 시위나 민중봉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왜 북한에서는 쿠데타도 민중봉기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닐까요? 저는 이 해답을 최근의 기사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하다가 결국은 적발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나지 않은 것이 북한에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단속을 하고 특히 정권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리고 또 처형까지 시키고 공개 총살도 시키고 심지어는 3대가 멸족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누가 그렇게 쿠데타나 시민 봉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겁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입니다. 심지어 앞서 우리가 봤듯이 영생탁과 모자이크 벽화에 손가락질만 해도 정치범으로 간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려고 기획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단속을 했다면 그냥 이 사람을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용을 알린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엄격히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뭐 시위도 하지 않고 또 민중봉기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사회주의 체제 변화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쿠데타, 하나는 민중봉기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쿠데타를 하기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내부에서 사조직을 만들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석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군대만큼은 철저히 통제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 부대가 뭐 군사를 일으켜서 평양으로 진격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은 다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것을 너무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쿠데타, 군사혁명까지는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늘 통제당하고 단속 속에 있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북한 인권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람답게 살 권리,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전쟁 이후의 실향민 분들에게는 아직도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는 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인권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